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호 PD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질문 하나 들고 왔는데요, 원장님. 네. 이 질문은 조금 제가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해보다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나 이런 데에 네. 그 초록창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 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뭐 10대나 20대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제 뭐 엄마나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한의원을 가면 동의보감이 어쩌고 저쩌고 음양오행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사이비처럼 느껴지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의학이. 네. 그러니까 한의원에 계신 이 선생님이 저 사람이 의사냐 사이비냐 왜 갑자기 관상을 보지 왜 자꾸 사생활을 캐묻지 뭐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한의원을 가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한대요. 근데 저의 나이, 그러니까 저 같은 나이 정도만 돼도 그런 정도는 아닌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젊은 사람들을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떠세요? 병원에 젊은 애들 많이 가나요? 그렇죠. 병원 젊은 애들 많이 가나요? 예. 젊은 친구들 많이 오고요. 네. 특히 저희 병원은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이라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으면 얼마 전에 수영선수 펠피스가 네. 부항 뜨고 왔잖아요. 수영할 때. 맞아요. 그러고 나서 부항에 열풍이 일었잖아요. 심지어는 뭐 20대 초반 이제 커플인데 손잡고 같이 들어와서 부항이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부항 하나 떠달라고 왔어요. 어디가 아프냐고 막 진단하는데 부항만 뜨면 된다고 막 이러면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원장님 더더욱 병원으로 찾는 젊은 사람들은 한의원을 좋아하고 믿으니까 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겠네요.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은 뭐 저희가 많이 인지하고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네. 헤비하게 갈 수도 있고 좀 즐겁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적당하게 가주세요. 네. 먼저 헤비한 거 잠깐. 네. 네, 무겁게 잠깐. 사실은 그 한의학이 출발은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학문은 철학이 있습니다. 네네. 철학이 없는 학문은 망하는 겁니다. 근본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의학은 동양 철학, 음양오행이라는 것, 네. 천지가 만들어질 때부터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고 오행으로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대대적인 관계, 그걸로 모든 만물과 자연을 표현하는 그런 철학적 베이스부터 출발했고요. 네. 서양의학은 유물론적인, 물질적인 그런 학문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DNA, 세포, 미생물,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유물론적인 사관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이 그런 그 동양 철학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미신이고 전보는 것 같다. 절대 아닙니다. 굉장한 철학 가운데서 체계적이고 분명한 학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의학이 수천 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네.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로서 제가 볼 때는 놀랄 정도로 효과나 그다음에 좋아지는 경험, 네. 몸이 좋아지는 것들 우리가 경험을 하거든요. 네. 경락이 존재하느냐? 우리 몸에 기가 흐르는데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경락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배설이 돼 있고 그 원리에 따른 치료를 했었을 때 그 원리에 따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념적이라고 해서 네. 비과학이다, 미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편견이다. 여기까지만 헤비하게 갈게요. 와, 유경 씨 혹시 보셨어요? 원장님 눈빛 부리부리하게 빛나는 거? 여기서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뭔가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네. 네. 제 이 눈빛은 강의할 때 이런 눈빛이에요. 그렇구나. 레이저가 나오는. 네. 이 굉장한 그 신념을 가지고 딱 얘기하시는 게 저는 느껴졌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느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말투에서 단호한 말투에서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럼 헤비하지 않은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현대인들에게 한의학이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네. 방송할 때 약 먹는 거 너무 쓰고 네, 뭐 다른 맞아요. 방법 없을까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한의학이 좀 더 눈높이를 낮춰서 네. 현대인들에게 적용하도록 네. 맞추는 노력을 한의사들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 두 가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한의사가 가지는 이 본질, 네. 철학적 베이스, 이 본질을 잃으면 네. 이미 한의학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은 그렇죠. 가지되 네. 환자들에게 나아가는 거는 훨씬 더 근거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관점에서 네. 한의사들이 좋아졌어요로 하는 게 근거가 뭐냐, 그걸 위해서 논문도 쓰고 이렇게 비만 치료했었을 때 10명 중에 100명 중에 몇 퍼센트가 어떻게 좋아졌더라,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시도가 많고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헤비하게 가면 네. 한의사들이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변화도 보고 그래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의사들은 그걸 못 써요. 의료법상.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훨씬 더 눈높이를 낮춰서 환자들에게 네.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하긴 제가 한의원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본 편인데 제가 여태까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간 데까지 포함을 해서 최근에 이렇게 다닌 데까지 보면 한 2군데 정도는 맥을 잡는 거를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걸로 보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종이로 뭐 뽑기도 하고 그 맥 그림이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런 걸로도 보는구나, 신기하다 그랬는데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달라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런 거의 일환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지금 네. 뭐 맥파 말고 네. 자율신경, 신장, 이런 우리 검사들, 기계들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여주고 한방에서 이제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치료 그 진단기기 중에 하나는 네. 적외선 체열 진단기라는 게 있어요. 적외선 체열 진단기. 왜 우리 팬티 하나만 입고 발가벗고 네. 딱 찍으면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나오죠. 열감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한열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한방은 상열 하한, 그러면은 위로는 열이 나고 아래로는 차다. 이유가 뭐냐? 한의학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면 한방에서 DITL을 찍었을 때 네. 아래는 파랗게 나오고 위는 빨갛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은 물하고 불이 조화가 안 돼서 오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환자가 왔을 때 밑에는 물이고 위는 불인데 물이 못 올라가서 네. 불을 못 끄기 때문에 불이 타는 거고요. 그럼 진짜 삶이 불이 바뀌었다. 아래로 내려서 물을 못 떼우면은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설명도 하고 네. 환자에게 현대의학적으로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꼭 진단을 2가지씩 이렇게 네. 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왜 우리도 방송하면서 어떤 약제의 효능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써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한 400년? 500년 전 문선 네네. 허준 선생님께서 책인데 이걸 토대로 지금도 진료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얼마나 진일보 했는지 한의학이 네. 이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동의보감에도 나왔다. 이게 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되게 큰 메리트가 아니라는 생각이 네. 자, 좀 헤비하게 가네요, 오늘. 예. 근데 저는 약간 유경 씨가 얘기한 거 생각해 보니까 서양 의학에도 뭐 왜 정말 옛날 사람들 거부터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일보가 되어 그럼요. 서양의학은 맞아요. 서양의학은 히포크라테스가 네, 선서하고 처음에 이제 의학의 아버지잖아요. 거기서부터 의학은 점점 발전돼 왔어요. 그래 DNA까지. 네네. 거기에 반해서 한의학은 몇천 년 전에부터 내려오는 맞아요. 황제 내경. 이게 이제 바이블이에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뭐 돛 닦는 것 같은 그러면서 아직도 거기에 매여서 진료하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이라는 거는 자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본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 위에 궁창, 물 아래 궁창,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된 질서를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풀기 수는 있겠지만 연구는 하지만 그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한의사들에게 이 한의학의 그런 부분은 그런 철학, 신념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숙취향이 이런 효능이라는 거를 검증해서 본초에 나오는 약의 효능이 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미론을 통해서 계속 검증해 와서 조금씩 바뀌어 왔지만 그 한의학의 기본 틀인 진단하는 방법 아까 음양 오행 나왔지만 네. 그런 또 삼재로는 천인지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나누는 방법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발전하는 거는 뭐냐? 이런 거죠. 한의학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데 가장 한의학다워야 돼요. 한국이 세계화되려면 가장 한국적인 전통 음식을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한의학이 정말 좋은 건데 이걸 세계화하고 눈높이를 낮추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한의학의 어떤 처방들이 정말 엑셀런트한 효능이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내고 그죠? 논문들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런 약들을 굉장히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제형까지 연구되고 이런 두 가지가 다 접목이 되면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래 사실은 표현이 맞아요. 그래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지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가는 게 좋거든요. 방송을 같이 하니까. 아니 진짜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어릴 때부터 맞아요. 저도 좀 그랬어요. 조금 이렇게 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약간 허리가 조금 아픈데 많이 아파요 선생님 이러면서 가가지고 그러셨어요? 네네. 네. 저보다 더 했네요. 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네. 그러시죠.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